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의 박은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이후로는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서거하신 날입니다. 올해로 70년이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7년 7월 19일 한국과 영국의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체육회 회장이셨던 몽양 선생님이 이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해화동 로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몽양 선생님이 숨을 거둡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그런데 70년 후인 지금은 어떠냐? 여운형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몽양 여운형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곳의 운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몽양 기념사업회 이부영 회장님을 모시고 몽양 선생님과 이 기념관 문제, 운영 문제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모신 이부영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부영 회장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이제 팟캐스트 관련해서는 이게 실화냐 3화 때 함세웅 신부님께서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유월항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이 회장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어떤 전모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부영 회장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재작년 2015년에 제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요. 네네. 그 이후에 시민사회 운동에 다시 참여를 했어요. 네. 그 전부터 해오던 동북아 평화연대, 네. 그런데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밖에 동아시아 평화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반의 평화 문제를 다루는 이런 단체에서 국제회의 같은 걸 준비하고, 네. 최근에도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네. 귀국을 어젠가 그제 하셨다고. 지난주 네. 금요일 날 했어요. 네네네. 아유, 피곤하실 텐데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그러니까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몽양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약간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네. 그것이 정식 명칭이고요. 네. 영문으로는 몽양, mongYang.org, 네. org. 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맨 오른쪽에 네. 회원 가입 네네네.란이 있습니다. 네. 거기 꾹 누르시고 네. 가입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몽양 선생님을 선양하는 일 네. 이런 것에 저희들이 더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회원 가입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몽양 선생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여운형 선생님 하면은 이제 코스염으로 저는 기억이 이제 타이젠쇼. 네, 멋진 코스염으로 이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워낙 하신 일들이 많으니까 자 1945년 11월 그러니까 해방된 그 해에 최초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한국을 이끌어갈 양심적 지도자로 몽양 선생님이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몽양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달수라는 이제 유명한 학자분도 우리 조선에서 이 이상의 손실이 있을까라고 이제 몽양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표현했다고 하던데 몽양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조금만 더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몽양 선생님은 양평군 출신입니다. 네. 양평군의 그 양반 가문 출신으로 1900년 초에 네. 신학문 이런 것을 접하시면서 기독교를 접하시고 하시면서 집안에 있던 그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집에 있던 노비들에게 여씨문 중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나눠줬어요. 그리고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 서울로 올라오시고 서울에 와서
YMCA 뭐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농구, 야구 이런 그 구기 종목에서부터 아령, 기계체조 이런 걸 도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신학문에 따른 그 이 최초 지식인이시면서 또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네. 활동을 이렇게 많이 보급하시는 데 노력했습니다. 아. 그리고 몽양 선생님이 저 좌우 합작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 이름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몽양 선생님이 그 상해로 망명해서 네. 아주 치열한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그 우리 국사책 이런 데는 잘 안 나오는데요. 네. 3.1 운동을 기획을 했어요. 그 당시 1918년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네.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분은 최초의 근대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만드십니다. 네. 그리고 신한청년단 대표로 김규식 선생을 삼아서 네. 그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보내요. 그 당시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을 하려면 네. 임시정부가 있든지 아니면 근대적 정당이 있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김규식 박사를 거기 보내시고 또 상해에 나와 있던 제1차 그 동경 유학생들은 이광수, 장덕수, 최익한 이런 분을 동경에 보내서 28 독립선언을 유학생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28 독립선언을 발표한 이광수, 장덕수, 최익한 이런 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손병희 선생님들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서 3.1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 또 몽양 선생은 우라디보스톡 쪽으로 달려가서 거기 대다수의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계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네. 상해로 오셔요. 상해는 그 당시 전 세계의 그 상업이며 또 언론 뭐 이런 거에 중심지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래도 상해에서 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설득해서 그리 오셔서 임시정부를 만들죠. 네. 또 그리고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게 국내로 일제에 의해서 붙잡혀 들어와서 징역을 3년 사셔요. 그런 다음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하시게 됩니다. 네. 중앙일보 사장을 하시면서 제일 지금 우리 기억에 남는 게 조선중앙일보 주최 전국 마라톤 대회를 계속 열면서 손기정 선수를 발굴해낸 거예요. 네. 손기정 선수는 몽양 선생 아드님과 양정고보 동기동창으로 친했어요. 네. 그 아드님처럼 그렇게 돌봐서 결국 우리 전체 전국의 마라톤 대회 그리고 전 일본 마라톤 대회를 손기정 선수가 석권하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되죠. 네. 그때 이 조선중앙일보에서 제일 먼저 일장기를 말소한 그런 사진을 내보내서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이 돼버려요. 아, 네. 그때 뒤따라 했던 동아일보는 그냥 살아남았죠. 네. 그게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해방 직전에 건국동맹이라는 네. 지하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해방을 준비한 거예요. 해방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다 네. 조직이 됐죠. 바로 이때 여론조사를 했으니 아무도 그런 그 해방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 때 네. 몽양여운영 선생이 준비한 것을 아는 전국 우리 국민들이 네. 네. 아, 저분이 앞으로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네. 또 그런 기대를 받아서 몽양 선생은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한을 분할 점령했을 때 그것을 벗어나서 자주독립정부,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네. 네. 좌우 합작 네. 통일정부 운동을 벌이셨죠. 네. 그런 과정에 암살당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이 그 독립부터 그러니까 정부 수립 준비까지 해방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정말 혁명가이자 지도자였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셨다는 건 거의 지금 평등 사상도 실천하시고 진짜 뭐 지덕체가 다
골고루 겸비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근데 지금 돌아가신 게 지금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19살 청년이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한지근이라는 청년이. 네, 이 청년이 도대체 왜 여운형 선생님을 암살하게 된 건지. 그 청년이요. 네. 그 당시에 아주 반공 극우 단체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서북 청년단 소속이에요. 네. 그리고 특별히 암살 이런 거를 훈련시키고 했던 백의사라는 데 속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 배후에는 친일 경찰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극우 세력들이죠. 네네. 한지근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자기가 혼자 범행을 했다고 우기면서 배후를 밝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 형무소에 살지도 않고 개성에 이북이 가까운 개성에 살다가 네. 6.25가 나자 그냥 다 석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친일파들의 네네. 음모들이 정말 집요했는지. 네. 김구 선생님 죽음하고도 비슷하게. 그렇죠. 네.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이제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잘 여러 가지로 벌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70년 전에 이제 독립운동 또 이제 민족 통일 국가를 꿈꾸다가 돌아가신 여운형 선생님의 뜻을 잇는 몽양 기념사업회가 이제 있는데 자, 요 문제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평군에 있는 몽양기념관 운영을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양평군청에서 위탁 운영을 상명대하고 새마을회에다가 맡겼다고 들었는데 네.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양평군은 네. 몽양 선생이 그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네네. 몽양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야말로 이 좌우 양쪽에서 다 지워버렸거든요. 네네. 그분은 12번 테러를 당했어요. 그리고 12번째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양평 쪽에서도 그분을 네. 그 지역 분들도 이념적인 여러 가지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네. 거의 돌보질 않았어요. 네. 밖에 몽양 선생을 생각하는 분들이 몽양 추모회 이런 네. 걸 만들어서 어려울 때 무덤도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네. 심지어는 그 무덤에 찾아가는 이 추모객들을 정보과 형사들이 신원조 좀 묻고 그랬어요. 신분증을 보이라. 그러니 누가 거길 찾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뜻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 기념사업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 유족들이 땅을 내고 기념사업회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돈을 좀 내게 하고 네. 또 양평군도 네. 군비를 합쳐서 삼자가 그 노력을 해서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2011년에 기념사업회에서 그 기념관 위탁 운영을 쭉 해왔는데 네네. 작년 연말에 네. 양평군이 벼랑간 기념사업회가 거기 위탁 운영을 맡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상명대 산업협력단이라는 데하고 그 양평에 있는 작은 마을에 새마을회에다 이걸 위탁 운영을 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몽양 기념사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을 네. 시킨 거는 양평군 쪽에서는 이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것에 못마땅해요. 왜냐하면은 그 양평군은 그 돈을 양평군에서 보조를 해서 기념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양평군 안에서만 몽양을 추모하라는 겁니다. 몽양처럼 전국적인 인물이었고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네. 이름이 나고 이런 분들 세미나 같은 거를 어떻게 그 양평군에서 군에서만 해요. 해요. 거기서.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해도 꼭 양평군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쓰면서 왜 밖에 나가서 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 몽양처럼 큰 인물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일도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 네. 이런 데 함몰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옳지 않다. 그것은 목량을 올바로 추모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 말 안 듣는다 이런 네. 거예요. 이른바 공무원 갑질 때문에 네, 네, 네. 이 위인들에 대한 추모 사업마저 왜곡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참 답답하고 이런 일을 해가면서도 어떻게 관료라는 저런 사람들이 너무 그런 그 추모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 사전 교육이랄까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겨놓겠냐고요. 그리고 또 이 기념관이 양평군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 유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건 유족들이 하고 또 기념사업회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네. 또 댄 거고. 네. 근데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 심사 기준이 이래요. 작년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전국에 56개소의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선양 사업하고 거기서 얼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던 목량 기념관이 56개소 중에서 8위를 했어요. 아, 네. 이건 굉장히 저희 단기간에 저희들이 활동을 한 거로서는 뭐 그렇죠. 톱 클래스로 평가를 받은 건데 그런 그 평가가 중앙정부 기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 우리를 쫓아내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라도 뭐 이렇게 네.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어? 그렇다고 이 목량기념사업회가 부자도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하고 국비나 이 군비 이런 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저렇게 이 양평군에 이해가 거의 잘 안 돼 있는 그야말로 참 지방 공무원 몇 사람이 휘저어놓는 것 때문에 저 7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안타깝네요. 그 지방자치를 내세우면서 정말 그 좁은 동네 안에서 저렇게 횡포를 부리고 갑질하는 공무원들 이뿐이 아니에요. 네. 이미 그 특정 고등학교 이런 데서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지역에 가면. 네. 그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해버려요. 네네. 지금 그러고 보면은 어쨌든 그 시대가 어려울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몽양 선생님에 대해서 자기네들 좀 위치 보전을 위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다 지어지고 기념관 관리는 이제 다시 갑자기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지자체 이기주의로 이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이 지역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재판은 아직 재판은 아니었고요. 네. 그 양평군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니까 경기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일단 한번 걸러서 네. 재판으로 갈 건지 아닌지를 하는데 그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주로 경기도 공무원들, 전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그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뭐 개가 가재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양평군 유리한 쪽으로 여기서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56개 기관 중에 8위 정도까지 한 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그 부당한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지금 정식 재판이죠. 네. 행정 소송을 좀 제기했어요. 네. 그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사법 절차 같은 거에 대해서 고소해 보려고 하는데 네. 역시 그 지방에서 결정 내리는 것보다 사법기관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할 거로 기대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몽양 역사 아카데미 회원들이 올 초였나요? 작년 연말부터. 네, 올 초까지 겨울 내내 양평군청 앞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뭐 시위 뭐 1인 시위 같은 것도 광화문 집회에도 나와서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제 상근자들도 같이 가서 힘을 보태주고 했었는데 좀 힘들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기념사업회에서
뭐 향후 대응 방안은 그러면 이제 소송 결과만 지금 조금 소송 결과도 있고요. 네. 아마 그런 그 양평군 안에 이 그 몽양 기념 사업회가 겪는 일만 있었겠어요. 거기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군수를 비롯한 그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잘못한 일들이 양평군의 적폐도 많이 쌓여 있군요. 거기뿐이겠어요. 지금 이 저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 뭐 자치 자체가 앞으로도 더 발전돼야 되겠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골마 터지고 있어요. 네. 각 곳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운 정부에서 네.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 가운데 양평군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적폐 케이스로 네. 지적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몽양 선생님 70주기인데 기념사업회가 준비한 행사가 어떤 행사가 네, 있는지 이번에는요. 네. 몽양 선생 70주기 추도식을 백범 기념관에서 합니다. 이 백범 기념관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몽양 선생이 좌우합작 그 통일정부 구성을 할 때 백범 선생은 반탁운동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두 분이 같은 노선을 가지 못하셨어요. 네네. 근데 통일정부 운동, 좌우합작 운동 이런 걸 하다가 몽양 선생이 그 흉탄에 네, 돌아가시잖아요. 네. 여기에 백범 선생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분단되면 분명히 남북에 따로따로 정부가 쓰면 그 정부끼리 전쟁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위기감을 느끼시고 네. 백범 선생도 남북 합작, 대화. 네. 그래서 재정당 사회단체 회의라는 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시고 그래요. 네. 그게 이 백범 선생이 또 돌아가시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사셨을 때는 생시에는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네네. 결국은 같은 길을 가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후손들이라도 몽양을 따르거나 백범을 따르거나 그분들이 정말 가셨던 길을 같이 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후진들이 네. 이번에는 그 백범 기념관에서 몽양 선생 추도식을 70주기 추도식을 하고자 뜻깊으네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날 거기서 추모 공연도 있고요. 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네. 어제가 되겠죠. 18일 날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강만길 선생님이 네네. 통일 시대에 다시 보는 몽양 여운형 이런 거를 또 강연도 하셨어요. 네네네. 추도식에 많은 젊은 분들이 오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몽양 선생님 70주기 행사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몽양 기념관 운영 문제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운형 선생님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 이것도 모자라서 기념관까지 빼앗기는 현실 아주 안타깝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와주신 이부영 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